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재계서열 10위권의 그룹이 경영실적 악화로 1조 원이 넘는 긴급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기업 회생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에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탈리아, 인도,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공장이 셧다운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해고급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미국계 글로벌 패션용품 제조그룹인 M그룹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 발생, 매출 50% 이상 감소. 3월에 각 국가별, 공장별, 직급별 구조조정 인원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4월에 종업원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 전사공지. 5월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 완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경영진의 구조조정 목표 인원에 미달하자 추가 대상자에 대해 6월 말까지 권고사직 통보. 7월 말에 희망퇴직자와 권고사직 종업원들이 7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자들은 7월 말 퇴사 시 퇴직급여 이외에 18개월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급여인 18개월 급여 해당분 희망퇴직금은 언제 회계 처리를 해야 할까요? 1. 3월 이사회 결의 시. 2. 4월 희망퇴직 전사공지 시. 3. 5월에 종업원이 희망퇴직 신청 시. 4. 6월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개별 인원에 대해 통보했을 때. 5. 7월에 종업원이 퇴직하는 날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도록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해고급여와 관련된 케어프레스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지급하는 해고급여는 케어프레스 1019호 종업원 급여의 맨 끝부분인 159분단부터 171분단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계처리 시기에 관한 규정은 165문단, 166문단과 167문단이 있습니다. 문단 165.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한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그럼 언제가 해고급여 제한을 철회할 수 없는 때여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지 그 바로 아래 문단을 보겠습니다. 문단 166. 해고 대가로 기업이 제한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한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중 이른 날이다. 종업원이 해고급여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때. 문단 167.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해고급여의 제한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케어프레스 규정을 보여드렸는데 힌트가 되셨나요? 더 헷갈리시나요? 케어프레스는 항상 말이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증나실까봐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단 166에서는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라고 쓰여 있으며 문단 167에서는 기업이 결정함에 따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퇴직을 할지 안 할지를 종업원이 결정하면 자발적 퇴직이라 부르고 기업이 결정하면 비자발적 퇴직이라 부릅니다. 자발적 퇴직이냐 비자발적 퇴직이냐에 따라 회계 처리 시점이 달라지므로 비용이 1분기에 기속되느냐 2분기에 기속되느냐의 문제, 즉 손익의 기간 기속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하는데 희망퇴직이니까 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케어플레스 167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해고계획에 해고대상 종업원의 수, 직무분류, 근무장소, 다만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 과 그 계획의 완성 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즉, 위와 같이 해고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다면 희망퇴직이라는 절차를 먼저 실행해서 퇴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는 문구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M그룹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 지역에 대해 법인별로 배분하여 한국 법인에 대해 과장급 몇 명, 부장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직무 분류 및 해고 대상 종업원의 수가 적혀있는 구조조정 계획이 이사회 등 경영진에 의해 승인이 되었다면, 즉 해고 대상 인원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구조조정입니다. 따라서 해고 대상 종업원이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식별되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비자발적 퇴직은 언제 회계 처리를 하나요? 문단 167에서는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문단 안에서 해고 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 없이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해놓고 회계 처리는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개별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통해 계획을 전달하거나 전사공지 하는 등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은 일반적인 퇴직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퇴직은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등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퇴직금만 지급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또는 희망퇴직금 등 이름은 여러 가지여도 결국 의미는 한 가지인, 즉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내규에 의한 퇴직금보다 더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8개월분 급여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KFRS에서는 해고급여라고 부릅니다. 해고급여는 다시 구조조정이 자발적인 퇴직이냐 비자발적인 퇴직이냐를 결정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에 대해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 즉 희망퇴직 신청을 하는 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계획을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이므로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즉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시 일반 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이 IS와 캐시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이미 입사했을 때부터 매년 퇴직급여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해왔을 것이므로 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므로 매월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팩트는 1개월 급여 나누기 12 곱하기 퇴직 시점까지 근속 개월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희망퇴직금은 18개월치 급여 등이 됩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의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 즉 매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 공지한 시점에 100% 회계처리를 합니다. 기간 기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매년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종업원 단체 퇴직보험, 퇴직신탁, 연금 등에 불입을 해왔다면 추가적으로 현금 불입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유출은
올해 해당 분을 제외하면 과거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회에 예치를 해오지 않은 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고되는 종업원 수 곱하기 개인별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조정 해고급여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회계팀장님들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구조조정이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를 판단하고 경영진에게 비용이 귀속되는 시점이 종업원이 퇴사하는 시점이 아니고 종업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시점도 아니며 회사가 희망퇴직 계획을 전사공지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팀장들을 제외하고 경영진의 99%는 비용의 귀속 시점이 종업원 퇴사 시, 즉 3분기 7월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강의를 하다 보니 인도 어느 직원의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목이 메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